왜 많은 노인들이 75세를 넘기지 못할까? 우리는 흔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75세 전후에서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걷지를 못하고 어떤 이는 기억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며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순. 그렇다면 왜 유독 75세가 그런 고비가 되는 걸까요? 사실 75세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근육량은 이미 3040% 줄어들었고 감각기관과 뇌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시점을 넘기기 위해선 단순한 운이나 유전자만으론 부족합니다. 꾸준한 관리와 지혜로운 습관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누구나 그건 맞는 말이지 하면서도 정작 실천하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75세를 건강하게 넘긴 분들의 생활 속 실천과 그 반대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함께 보며 왜 이 시점이 삶의 갈림길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제안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비부터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 기억력입니다. 첫 번째 고비 기억력 저하가 가져오는 삶의 단절. 어제 뭐 먹었지?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죠. 많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어도 정신이 흐려지는 건 내 삶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깜빡하는 습관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을 끊고 고립을 만들며 결국은 노년기의 활력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실제로 77세 김화자 할머니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하고 시장도 가고 극장도 다녔는데 요즘은 자꾸 약속을 잊어버려서 아예 나가는 게 두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기억력 저하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그 자신감은 활동량을 줄이고 활동이 줄면 더 빠르게 인지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리듬이 무너지면 몸과 마음도 함께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뇌는 끝까지 자극을 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단어 맞히기 게임을 하거나 일기 쓰기, 소리 내어 책 읽기 같은 단순한 활동만으로도 기억 회로는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뇌 운동은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생각, 말, 감정을 동시에 쓰는 고차원적 활동이기 때문이죠.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기억하려 하고 정리하려는 습관이 쌓이면 기억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기억력 저하를 막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씹는 힘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비 씹을 수 없는 노년 건강도 무너진다. 노인 건강에서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것이 바로 구강 건강입니다. 대부분 치아는 그냥 나이 들면 약해지는 거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지만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지 식사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영양 섭취가 무너지면서 전신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대부분 질기고 단단하죠. 그런데 치아가 안 좋으면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고 대신 부드럽고 단순한 고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당뇨, 고혈압, 근감소증이 함께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80세 박철수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치아가 약해져 죽이나 빵 위주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졌으며 병원에서는 단백질 부족에 의한 근육 손실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치 치료와 함께 식단을 다시 조정하면서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이미 체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씹지 못하는 것 하나로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치과 검진은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순한 양치질보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함께 써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구강 운동도 중요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하는 연습, 혀를 입천장에 밀착시키는 운동 등은 구강, 근육과 턱 관절을 자극해 씹는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치아가 좋아도 외로우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것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 고비 가족이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순간. 노년의 외로움은 고독사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거리감을 두고 말수가 줄어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마음 한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가족이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진 낯선 존재가 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기대는 오히려 더 깊은 실망과 상처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실제로 81세 이모 할머니는 매주 손주 간식과 반찬을 준비해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일정이 많아서요. 그 말에 이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고 간 반찬을 다시 집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후로는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게 되었고 얼굴을 봐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가장 먼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실망한 마음은 감추기 어렵고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자꾸 앞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대는 줄이고 거리감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자녀에게 집착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자녀의 삶을 컨트롤하려 하지 않고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존중해야 할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족은 다시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도 무의미해진다는 걸 아시나요? 네 번째, 고비 걷지 못하면 세상도 멀어진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이자 자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75세를 전후해 걷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부담스럽고 장 보러 나가는 것이 두렵고 결국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보행 능력의 저하는 활동력 저하, 사회적 고립,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등과 직결되며 단순히 다리가 약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위협합니다. 실제로 76세 최명자 어르신은 평소 무릎이 아파 걷는 걸 피하다가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진 뒤부터는 아예 외출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지팡이를 잡아도 불안했고 누군가 없으면 혼자선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과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고 우울감 지수도 높게 나왔습니다. 체력이 무너지는 건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과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리는 연쇄작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매일 걷기. 처음엔 계단 한층, 집 앞 골목, 공원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심폐기능 개선, 혈당 조절, 기분 전환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간단한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밴드 운동 등을 함께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힘은 곧 인생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를 지켜야 당신의 세계도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걷는다 해도 이 문제가 생기면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배뇨와 배변 조절입니다. 다섯 번째, 고비 배뇨 배변 자율성 상실의 충격.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요? 외출이 불안해서 안 하게 돼요?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배뇨 문제, 즉 요실금이나 빈뇨, 변비 등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민망하다는 이유로 쉬쉬하게 되고 방치되기 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실수를 경험하고 나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감을 잃고 활동을 제한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74세 김정자 할머니는 어느 날 버스에서 요실금 증세를 겪고 난 뒤부터 외출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고 가까운 시장도 남편에게 부탁하게 됐습니다. 병원조차 방문을 망설였죠. 그런데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케겔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꾸준히 3개월 실천한 결과 밤에도 중간에 깨지 않고 자고 외출도 다시 자신감 있게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자율성이 무너졌을 때 삶 전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물 섭취를 아예 끊는 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량 68잔을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커피나 알코올, 탄산은 방광을 자극하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골반저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은 하루 34회 꾸준히 반복하면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충분한 수분은 배변 기능 유지에도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고비를 이겨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7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선택. 많은 사람들이 건강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그 말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죠. 75세는 그런 깨달음이 현실이 되는 시점입니다. 정신, 치아, 가족관계, 체력, 배뇨 자율성 이 5가지 고비는 서로 따로가 아니라 함께 무너지거나 함께 살아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덩달아 약해지고 하나라도 지키면 나머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거창한 돈이나 기계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하루 2번 치실 사용, 매일 손주와 통화하기, 매주 친구와 약속 잡기, 틈틈이 케겔, 운동하기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 인생의 후반전을 바꾸는 결정적 힘이 됩니다. 90세까지 활기차게 사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작은 습관의 위대함을 실천해 온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만 바꿔보세요. 물을 제때 마시고 구강을 청결히 하고 다리 힘을 키우고 감정을 적당히 나누며 당신의 자율성을 회복하세요. 늦었다는 생각을 하는 지금이 사실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삶은 혼자 만들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훨씬 쉬워지니까요.